모터스포츠 인더스트리. 롤스로이스의 인수합병 되기 전 벤틀리와 롤스로이스의 핍박 속에 6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다시 이제 해방이 되면서 폭스바겐 산하로 넘어가면서 디자인에 대한 독창 자율성을 얻었는데 왜 벤틀리는 라이트를 딱딱 이렇게 눈 박듯이 4개를 했을까? 되게 궁금했거든요. 나와 있진 않더라고요. 어디는. 감독님 혹시? 저도 그걸 못 찾았는데 네. 진짜로 궁금해 찾아봤는데 없어요, 저는. 그럼 오피러스 디자이너한테 근데 물어보면 저는 그걸 어디서 생각을 하냐면은 벤틀리가 그 빗자를 자동차 곳곳에다 숨겨놨거든요. 아까 네, 말씀드린 있어요. 것처럼 기어봉에도 있고요. 예, 기어봉에도 있고 네. 옆에. 디자인에다 녹여놓는다고요. 그치, 옆에 옆부분에 예, 날개처럼. 녹여놓고 거기 그 벤틀리 어느 모델인가 뒤에 테일 라이트 부분이 B자예요. B자로 돼 있어요. 이렇게 불을 켜보면 이렇게 B자처럼 이렇게 형상이. 그래서 B의 안쪽에 동그라미 2개를 양쪽으로 이렇게 뉘어놓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 근데 저는 이 역사 벤틀리를 조사하면서 제가 힌트를 얻은 건 우리가 보는 역사에서는 1910년부터 30년까지 31년에 롤스로이스에 넘어갔으니까 그때까지의 중간 부분 역사가 그렇게 많지 않고요. 롤스로이스의 인수합병 된 뒤로부터는 롤스로이스 가문에서 벤틀리의 재정 지원을 그렇게 많이 해주진 않아요. 해주진 않고 벤틀리라는 어떤 얘네의 독창적인 기술과 아이덴티티를 죽이기 위해서 좀 많이 갑질을 하죠, 롤스로이스에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얘네가 물론 나가긴 나갔지만 과거 때처럼 자유롭게 레이싱에 못 나갔는데 벤틀리 형제의 레이싱 성적 중에 가장 두드러지는 많은 성적을 냈던 분야가 24시간, 르망 24시간 같은 24시간 내구 레이스를 많이 나갔어요, 얘네가. 근데 내구 레이스에 많이 나가면 그 당시에는 일반 도로를 달렸기 때문에 조명이 없잖아요, 가로등이. 옛날에는. 그러니까 차 앞부분에 라이트가 많이 필요했었어요. 옛날에는 이 라이트가 밝지가 않아서. 그래서 벤틀리가 1920년대, 30년 전까지 그 다음에 40년, 50년대에 레이싱을 떴던 벤틀리 얘네 차들을 보면 앞 헤드라이트가 한 5개 정도 달려 있어요. 근데 얘네가 실질적으로 디자인에 접목을 시킬 때 가운데에 박혀 있는 거는 너무 보기 싫으니까 이걸 빼고 전에 레이싱을 할 때 추가로 달았던 보조 램프까지 해서 4개가 딱 보면 동그란 거 4개거든요. 그게 이 디자인으로 승계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리가 있어요. 네, 르망 24시 같은 내구 레이스에서 밤에 달리기 위한 보조 라이트를 달면서 그게 이제 디자인으로 녹아들지 않았나. 그 두 분 르망 24시를 모르시니까 그런데 네. 르망 24시라는 거는 정말 24시간 계속 달리는 거예요. 드라이버가 한 사람이 달리고 있으면 다른 드라이버가 와서 밥을 먹거나 자요. 네. 그리고 차가 쓰면 또 뛰어나가서 해서 르망 24시에서 성적을 내던 자동차가 얻을 수 있는 명예는 첫째 내구성. 튼튼하다. 그러니까 이제 새벽 밤에도 달리는데 트랙에 서치라이트가 이런 게 별로 없는 시절부터 하던 거니까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정확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밝아야지 시합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라이트가 4개가 되지 않았을까. 뭔가 디자인 좋은데요? 얘기하다 보니까 역사 좀 살짝 파고들긴 했는데 이렇게 벤틀리의 황소 고집의 역사. 김현애 기자님이 좀 역사의 시작을 좀 트여주시죠. 네, 이제 벤틀리는 형 월터 오웬 벤틀리와 네. 동생 호레이스 밀러 벤틀리 이렇게 벤틀리 형제의 이름에서 따왔는데요. 네. 처음부터 이제 자체 제작 차량을 판매한 건 아니고 1912년 프랑스의 DFP 모델을 수입해서 이제 판매를 했습니다. 이때가 이제 1912년 월터 벤틀리가 만 24세였습니다. 아, 젊었네. 저는 만 24세 때 당구장 다녔거든요. 그때 이분은 벤틀리를 만들었죠. 대단하시네요. 예, 어쨌든 예, 그래서 이제 이 형제가 자동차 레이스를 엄청 좋아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DFP 엔진을 직접 튜닝해서 형이 직접 경주에 참여했는데 첫 경주에서 기존 기록을 경신하고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정말 쓸데없는 정보를 말씀드리자면 옆에 와이프를 태우고 있었고요. 시합 중에. 네. 그런데도 기록을 깼다고 하더라고요. 와이프가 혹시 와이프를- 와이프가 내비게이터 아니었을까요? 지도. 아니면 왜 와이프가 좌회전 계속 뭐 운전. 바가지를 긁었다고. 아니면은 열받아서 더 달린 거지. 제가 시합할 때 실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네. 돈이 없어서 레이싱 모델을 못 쓰니까 여자친구나 와이프가 우산 들고 있다가
그냥 타지 않았을까? 그런 것도 말이 되네요. 그때는 예. 근데 벤틀리 얘네들이 둘이 돈이 조금 있을 때예요. 아 그래요? 이때는 왜냐면 프랑스 르코크하고 파트너십 계약도 돈으로 체결하고 프랑스도 막 놀러 다니고 그다음에 르코크 공장에서 알루미늄의 제조 공법을 보고 그 기술을 라이센스로 돈 주고 사고 이때는 벤틀리 얘네들이 돈이 있을 때예요. 이때는 돈이 안 말랐을 때. 그래서 말라요, 예, 이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제 DFP 공장을 이제 방문을 해서 공장 관리자가 알루미늄 이제 서진을 사용하는 걸 보고 바로 자신의 차에 이제 피스톤으로 이제 적용을 했습니다. 돈이 좀 있었죠. 네, 돈이 있었어요. 네. 이제 경량 피스톤이 벤틀리 형제의 이제 비밀 재료였고 이후 각종 레이스에서 다른 참가자들을 따돌리면서 벤틀리 형제가 튜닝한 엔진의 우수성을 이제 증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 대단. 이렇게 시작을 좀 듣고 보니까 정말 형제가 위대하다. 24살 때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라이트 형제 다음으로 위대하죠. 근데 이게 참 이 역사가 재밌는 게 마세라티, 뭐 페라리, 네. 알파로메오, 벤틀리, 롤스로이스 다 보면 제규어, 에스턴 마틴 보면 다 이렇게 시작해요. 다 형제나 돈이 많았던 가문의 아들 그렇죠. 아니면은 기술은 많고 공부를 했어. 그 당시에는 사실 공부하려도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의무 교육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뭔가의 계기인데 그게 다 레이싱이에요. 딱 이렇게 구경하다가 말 타고 가다가 자동차 막 가는 거 보고 나도 말 좀 세게 모는데? 저 말은 없지만 나도 저거 좀 세게 몰 수 있는데? 그러면서 다들 자동차가 시작해요. 그게 다 자기 이름이고 에스턴 마틴이고 뭐고 다 자기 이름이 그러면서 다 차로 다 시작을 하더라고. 이 시대. 1910년, 20년, 30년대 모든 유럽에 있는 자동차 브랜드가 다 이때 시작해요. 이게 되게 재밌어요. 확실히 노세키를 진행을 하면서 자동차의 역사는 레이싱, 경주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쟁.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렇게 딱 이어가는데 그거예요. 딱 그거 그건 것 거기서부터 같아요. 시작을 그러니까 해요. 늘 황교익 선생님이 음식 이야기를 할 때 일제 강점기를 이야기하거든요. 네. 우리 노 소장님이 항상 이야기할 때 2차 세계대전 이야기를 하시죠. 네. 근데 일단 저희가 1차 세계대전부터 짚고 좀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1914년에 1차 세계대전이 벌어졌는데 1912년에 자동차 회사를 차린 거면 그 당시에 1차 세계대전의 그 전쟁 위기는 어떻게 이겨낸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계속 벤틀리의 뭐 디자인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 좀 네. 엔진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 예, 이제 벤틀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외제차 브랜드는 전쟁 속에서 오히려 더 발전을 했는데 벤틀리에도 이제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BMW처럼 이제 벤틀리도 곧바로 영국군의 지원 계획에 따라서 항공기용 로터리 엔진을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 이때 벤틀리 로터리 BR1, BR2까지 이제 만들면서 전쟁 중에 벤틀리의 이제 기초가 다져지게 됐습니다. 늘 자신의 이름을 내건 차를 만들고 싶어 했는데 전쟁 덕분에 만든 항공기 엔진이 호평을 받으면서 자동차 제작에 대한 그런 자신감으로 이어졌습니다. 사실 1차 세계대전 때는 모든 자동차 제조회사들은 부흥할 수밖에 없었어요. 2차 세계대전 때처럼 강제 징집이나 공장을 뺏기고 이런 게 아니고 1차 세계대전은 전쟁이 다들 좀 소극적이었어요. 다 참호 전투. 그리고 막 탱크가 가고 전투기가 가고 이러진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전쟁 참여 국가도 보면 1차 세계대전은 약간 경제 부흥의 밑거름이 되는 전쟁이었고 이제 2차 세계대전 때는 좀 참담했죠. 막 망한 나라도 있고 막 이러는데 1차 세계대전이 영국과 독일과 프랑스에 있는 공장들을 살짝 부흥해 주게 해주는 시발점이었었어요. 시발점이 여기서 나오는데 시발점이었고 그때 감독님이 우리 BMW 할 때 제가 이제 의구심 가져서 감독님이 BMW가 항공기 엔진, 전투기 엔진을 한 거 아니냐 그랬잖아요. 그 나중에 답변이 왔어요. 뭐라고요? 독일 쪽에서 이런 쪽에 관련된 분이 왔는데 제가 그때 메샤슈미트 전투기가 되게 좋은 거라 그랬잖아요. 네. 근데 메샤슈미트의 전투기에 엔진과 전투기를 만들던 회사는 따로 있었다. BMW는 여기다 공급한 게 아니다. 그리고 롤스로이스나 벤츠나 다른 회사들은 이제 일반적인 항공기 엔진인데 감독님 예상이 맞았어요. BMW는 많이 생산되진 않았어요. 더 비쌌는데 메샤슈미츠보다 더 빠르고 더 센 전투기에 BMW가 엔진을 납품했어요. BB9인가 뭔가 있는데 엄청난 전투기였어요. 메샤슈미츠보다 훨씬 빠른 전투기예요. 그 엔진을 BMW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님 말대로 그래서 얘네가 고성능의 가벼운 엔진을 만드는 기술이 축적이 됐던 거였어요. 그래서 방금 홍하나가 얘기했던 1919년에 진짜로 벤틀리 브랜드를 만들게 된 계기가 1914년부터 18년까지의 군수 납품을 통해서 번 돈을 가지고
회사를 만들 수 있는 제반이 모아진 거죠. 이렇게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자동차 산업이 이제 영국에서 부흥을 하면서 1919년에 벤틀리 형제가 그럼 드디어 꿈에 그리던 자동차를 만든 건데 이세찬 감독님, 네. 이 벤틀리 형제 처음으로 만든 차가 어떤 차인가요? 그러니까 네. 사진이요. 네, 준비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사진이 올라가나 봐요. 약간 뭐 메뉴판식으로 이걸로 보여드릴까요? 웨이터. 그렇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의상도 보이는 자동차가 1919년 10월에 네. 그 당시에 이제 궁극의 3리터. 3리터면 리터수가 굉장히 높은 건데. 3000cc면 이 당시에는 조금 컸죠. 그죠. 와, 네. 근데 더 놀라운 거는 1919년이면 우리나라에서 3.1 운동할 때입니다. 그때 이 차가 1919. 만들어진 거죠. 1919. 네, 네. 그래서 3000리터짜리 그 엔진 직렬 4기통에 2996cc. 한 개의 실린더가 밸브가 4개가 붙어 있고 요즘은 2개 붙죠. 네. 네, 4개를 붙여가지고 적용을 했었고요. 그리고 실린더 하나에 또 점화 플러그를 2개를 넣어가지고 이제 만든 요즘은 없는 엔진인데 그런 엔진을 처음 시도를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저회전 시에 토크가 강했고 트림은 이제 161km까지 나가는 그런 자동차를 만들었었던 거죠. 그 레이싱에서 저회전에서 토크가 강하다는 거는 네. 고속 탈출이 빠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코너에도 강하고 자동차를 감속했다가 치고 나갈 때 빠르는데 이런 노하우 때문에 레이싱에서도 그렇게 좋은 성적을 내지 않았나. 저 모델이 방금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슈퍼스포츠가 177km를 냈었는데 그 당시의 속도로는 가히 획기적인 속도였고 그게 가능했던 건 아까 김 기자가 얘기했던 프랑스 르코크에서 갖고